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마트 공장 보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염정수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최근 화요일 날 2020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해서 22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담당 사무관과 주무관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 공장 개념 및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공장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 공정을 개선하거나 제어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공장에서 핵심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스마트 공장의 수준은 총 한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초, 중간 1, 중간 2, 고도로 구분하고요. 중간 1 이상, 즉 중간 1, 중간 2, 고도를 고도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 도입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3만 개 보급 목표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고요. 20년도 말까지 약 한 19,000개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올해 말까지를 이제 추정을 하면 약 한 25,000개가 될 정도로 현장에서 많은 지원과 성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급한 거에 대해서 조금 집계를 해봤더니 고도화율은 약 한 22%가 되고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라든지 자동차 부품, 금속 가공 등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요. 이 성과는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전통 제조업의 경쟁 요소는 생산성, 품질, 원가, 납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은 생산 전략 분야에서 이러한 경쟁 요소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입증이 되었고요. 이는 고용이라든지 매출, 산업재해 감소 등의 경영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스마트 공장 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총 9분의 6개 카테고리로 해서 16개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일단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서 스마트 공장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과의 접촉 행정인데요. 우리 기업인들이 애로사항 없이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도 많은 개선 사항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집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각 1회씩 모집을 할 건데요. 기업 경영 여건에 따라서 하반기에 신청할 기업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기업 여건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를 보시면 2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년 기초단계 지원 구축 중인 기업은 22년 상반기 고도화 사업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21년도 기초단계에 선정이 되었지만 완료하지를 않더라도 22년 상반기 사업의 고도화 사업에는 신청을 허용하도록 해서 기초부터 고도화까지 선순환되도록 지원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초수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7천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5천만 원으로 다소 좀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도화 1이나 2억 같은 경우에는 각 2억 원, 4억 원으로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금액대로 지원을 함으로써 고도화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프로세스 개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인들이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국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서 101일 만에, 즉 공고 접수한 이후에 101일 내에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전에 현장 평가를 폐지하고 기술성 평가만으로 간소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요.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ICT 전문가거든요. 이 코디 같은 경우에는 기초 단계 기업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현물도 좀 확대를 할 건데요. R&D 같은 경우에는 민간 자부담금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현물로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에서도 인건비 현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인건비를 구축 인력에만 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 인력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확충을 해서 기업인들이 자부담, 즉 현금 부담을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인건비 현물 인력에 대해서는 업무도 좀 간소화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1단위로 업무일지를 적던 것을 주 단위로 개선을 함으로써 좀 더 스마트 공장 구축에 집중하도록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준 확인 제도라고 있는데요. 수준 확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즉 소액을 지원받고 이 해당 공장이 스마트 공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은 국비 지원 없이 순수 민간 투자로 구축한 공장을 말하는데요. 참고로 저희들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고도화, 고도화 2 순차적으로 고도화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비가 증가를 하고요. 다만 동일 수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수준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준 하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순수 투자금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준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해당 금액만큼 국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비 집행 관련도 많이 개선을 하였는데요. 중간 점검이라든지 이런 평가 단계에서 사업비 집행을 막아놨는데요. 이런 것을 다 허용을 하고 문제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잔금이라고 10%를 저희들이 할당을 해서 이 잔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의 집중 AS 기간이 끝난 뒤에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구축은 되었지만 구축은 다 끝났지만 집중 AS 기간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현장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서 집중 AS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사업비 잔금 즉 10%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역 변경도 좀 간소화했는데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좀 해당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협약 변경 사항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항이 발생을 하면 공문이라든지 공문을 도입기업에서는 공문을 보내고 그리고 관리기관은 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심의를 하고 다시 공문으로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진행에 조금 일종의 애로사항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이를 개선해서 간소화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확인 사항으로 함으로써 신속한 실집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도용 스마트 공장인데요. K-스마트 등대 공장과 선도용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동사업은 올해 신설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아무래도 선도용 스마트 공장 네이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다율이 굉장히 높은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견기업 위주로 좀 선정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소기업을 50% 이상씩, 예를 들면 커터지를 할당해서 중소기업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께서는 많이 응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부 사업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독 공장 구축 일반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고요. 지원 조건은 스마트 수준에 따라서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로 3개로 구분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마트 수준이 낮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드리고요. 고도화 1, 고도화 2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이나 4억 원씩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독 공장 구축 일반형 대중소 상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승환 상무관입니다. 저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과 로봇 활용 제조신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형 보급 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으니 저희 차이점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유형 보시면 유형 1에 유형 2가 나눠져 있습니다. 앞선 일반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명이 있듯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우리 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할 경우에 같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형 1에서 단계 기초 고도화 1, 고도화 2는 앞선 사업과 단계는 동일한데 정부 지원 비율 그리고 정부 지원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가 30%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70%를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70%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그러니까 도입기업입니다. 이쪽은 대기업이 30% 이상, 그리고 도입기업은 40% 이내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기준으로 정부는 30%를 지원을 해서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는 기초 단계에서는 4,200만 원, 그리고 고도화 1에서는 1억 2천만 원, 고도화 2에서는 2억 4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선 일반 스마트 공장 보호 사업에 없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유형 2 기초 단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전액을 부담해서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총 그래서 2천만 원, 정부 지원금 기준으로는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제 도입기업은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이쪽도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지원 내용이라든가 대동소이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K스마트 등대 공장인데 앞선 염정 사무께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K스마트 등대 공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스마트 등대 공장 사업은 WF의 등대 공장을 벤치마킹한 국내 중견기업 중심의 선도용 스마트 공장을 말합니다. WEF의 등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선정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중소 중견기업에 적용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단년도 지원이었거든요. 하지만 K 등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 또한 대폭 확장을 해서 연간 4억 원씩, 그러니까 총 3년간 최대 1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혁신 역량 수준이 레벨 4 이상 달성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참고로 동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설되었는데요. 올해 총 한 10개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보다 50%를 더 증가한 15개를 뽑을 예정입니다. 선정이 된다면 정밀, 진단, 설계부터 전략 수립, 그리고 첨단 스마트 솔루션 구축까지 패키지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은 제목 그대로 우리 생산 공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가장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도입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한도가 다른 사업에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부 지원금 비중은 50%까지 제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만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로봇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우리 회사 공정에 로봇을 어떻게 도입할지, 그리고 로봇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드리는 공정 설계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실제 로봇을 도입하고 시운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검사 등까지 1년의 과정을 전체 패키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은 1월 달에 같이 개별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스마트 공장.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입니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우선 사업 내용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유사 공종이라든지 업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제조 공정과 업종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그런 솔루션을 보급함으로써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예를 들면 바이오라든지 식품, 뿌리, 자동차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와 고다원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도 업종별 특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고요. 그리고 지원 조건은 기초하고 고다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기초는 5천만 원, 고다원은 최대 2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과 일반 스마트 공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통 생산 전략 분야의 경쟁 요소인 생산성, 품질, 납기, 원가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면, 탄소 중립은 이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탄소 저감, 전기료 절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내용을 보면 에너지 진단 설계, 컨설팅과 ICT 기반 탄소 저감 공정 혁신, 그리고 고효율 설비 개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고요. 좀 특이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원 조건의 금액은 제한은 있지만 중진공에 정책 자금하고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 금액으로 최대 100억 원까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구축, 그 중에서도 선도용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개별 스마트 공장 보급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의 향상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 생존하는 게 아니라 가치 사슬상의 밸류 체인상의 기업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치 사슬상에 있는 기업을 스마트 공장 기반으로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상호 제조 시너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기업과 수요가 있는 중소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제 참여하면 되고요. 선도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3개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이제 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개 컨소시엄당 제조기업이 이제 15개 이상, 즉 밸류 체인상에 있는 기업들이 15개 이상 연합체를 이루어서 신청을 하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도 연합체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주 대폭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게 큰 특징인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최대 3년 동안 최대 64억 원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는 제작계획 수립에 4억 원을 지원하고요.
이 3차년도는 개별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공동 협업 시스템에 이제 6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의 트렌드는 가치 사슬상에 스마트 공급망이라는 게 많이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클러스터 일반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선도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형인데요.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선도형 같은 경우에는 15개 협업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0개 기업들이 연합체를 이루면 되고요. 그리고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이 공동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선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 64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개별 스마트 공장, 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들 개수만큼 스마트 공장 구축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걸 활용해서 참여하는 기업들이 개별 스마트 공장뿐만 아니라 공동 협업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형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10개 정도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 인공지능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배상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4가지 사업은 제조 현장에서 제조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해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공지능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제조 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서 시작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의 내역 사업으로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공정 개선 의지가 있고 컨설팅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입니다. 금년도에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 예정이며 컨설팅 기간은 2개월 동안 기업당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공장 내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 정의 및 진단, 기업별 최적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추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앞서 설명드렸던 사업과 연장선상에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 사업입니다. 동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공지능 솔루션 실증을 연계 지원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제조 혁신을 통해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설명드렸던 인공지능 컨설팅을 수행한 제조기업과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조건으로서는 앞서 마찬가지 100개 기업을 금년도에 지원할 예정이며 4개월간 기업당 5천만 원 정도의 실증 지원 사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제조기업에 적합한 제조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 모델 제공,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에 따른 학습 테스트를 지원할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실증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제조 특화 제조 데이터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금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지역 수요를 반영해서 특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해서 제조 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지자체를 포함된 산학연 컨소시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금년도 1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총 3년 동안 6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출연금 비중은 50%고 나머지 50%는 민간과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지역 특화 플랫폼과 데이터셋, 솔루션 구축 및 센서, 클라우드 등 제조 현장에서 AI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하고 2년차, 3년차에서는 실제 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조 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중소, 중견 제조기업 현장 인력에게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서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지원 대상은 마찬가지로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현장 인력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으로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스마트 공장 구축 고도화 또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중소중견 제조 기업의 재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은 100명이 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8개월, 특히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은 제조 현장의 적용 중심의 인공지능 데이터 활용 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권역별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박현주 사무관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권역별 스마트 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입니다. 앞서 각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스마트 공장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테스트해보는 견본 공장입니다. 현재 부산 경남권과 호남 2개 권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고 내년에는 중부권과 대구 경북권을 대상으로 1개 권역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부지와 건축물을 제공하면 중기부에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 테크노파크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해에는 15억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으면 2차연도에 고도화 구축을 위해 33억을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에 특화되고 올해는 특히 환경, 에너지, 유통물류와 연계 지원이 가능한 탄소 중립형 특화 테스트베드 구축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부권과 대구 경북권의 테크노파크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사업을 서은산 주무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서은상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수준 확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을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중견,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수준 확인서 및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이 자발적으로 구축한 기업이거나 구축을 참여를 했더라도 자체 재원으로 추가로 고도화한 기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22년 수준 확인 제도 예산은 총 15억이며 그 1,500개 사에 대해서 수준 확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 및 R&D 가점에 대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활용 지원 및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을 장재한 주무관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 사업과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환 주무관입니다. 먼저 이 두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구축과 함께 다음 3가지 사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업 공정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구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 담당자가 스마트 공장 운영 현황을 숙지하고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축 후 공정 환경 변화, 시스템 에러, 고장 발생 등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 사업에서는 대기업 등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이 3가지 사항을 지원하며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에서는 공급기업을 통해 스마트 공장 유지 관리를 지원합니다. 그럼 사업별로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 사업은 대기업 등 스마트 공장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기업에 방문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 계획 수립, 운영 노하우 전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스마트 공장 구축 여부와 관련 없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기본형과 심화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단기 단순과제 해결을 위해 마이스터 1인이 약 3개월간 8회 방문하여 단기 단순과제 해결을 지원하며, 심화형은 마이스터 3인으로 구성된 마이스터 팀이 약 6개월간 팀 기준 12회 방문하여 장기 복합과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공정 현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기본형보다는 마이스터 팀이 방문하는 심화형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공장 AS 지원 사업은 스마트 공장 구축 후 발생하는 부품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 공장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이 경과한 기업, 다시 말하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나서 1년간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으로는 긴급 복구형, 성장 연계형, 구독형 AS가 있습니다. 긴급 복구형은 신속한 부품 교체, 고장 수리 등을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며, 성장 연계형은 공정 개선 등에 따른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2천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형 AS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등을 위해서 공급기업과의 1년 단위 유상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지원합니다. 특히 구독형 AS에 참여하는 공급기업 풀은 연초에 평가를 통해서 엄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독형 AS 공급기업 풀을 구성을 해서 이 공급기업 풀을 기업이 스마트 공장 구축 시에도 우수 공급기업을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은 마치고 다음으로 염정수 사무관님이 질의응답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반복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제가 다시 한번 구두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금 이제 본 PPT 자료에 대해 가지고 어디서 게시하는지 좀 여쭤보시는데요. 이 장표를 보시면 이제 동 발표 자료는 저희들 스마트 공장 1번가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 게시된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각 사업들마다 담당자 연락처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추후에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제 좀 문의 사항 중에 한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업 신청 관련해서 집중 AS 기간 중 22년도 사업을 새롭게 신청 가능한지 좀 문의가 있었는데요. 집중 AS 기간에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구축 기간이 있고요. 구축 기간이 끝나면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집중 AS 기간을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구축 완료된 시점 이후, 즉 집중 AS가 들어가기 전이라도 구축 완료만 되면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21년 기초단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만 21년 기초단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 구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고도화 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초단계에 한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제 저희들 이제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카테고리로 나눌 때 단독 공장 구축,
즉, 구축 및 고도화가 있고, 특화형 구축이 있는데요.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라든지, 탄소 중립, 업종비 특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단독형, 특화형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즉,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동시 진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여건과 기술 상황에 맞게, 적합한, 유형과 그에 따른 세부 사업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입니다.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이거든요. 내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중기업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해서 주요 설명을 마치겠고요. 건강한 연말 연시를 맞이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